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정기 선생이 지은 세계 속의 한국 예절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께 함께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 선생님은 참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전통 예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시고 많은 후계를 양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호는 약연이요, 보는 대구, 큰 대자 언더구자이다. 일찍이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그의 은사인 동교 민태식 박사가 1972년에 동양문화연구소를 창설하며 그 뜻을 같이하여 연구실장, 이사, 부소장으로 계속 재직하다가 현담 유정동 박사의 뒤를 이어 소장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그남 김현창 박사에게 소장직을 넘겨주고 명예소장으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평생 동양사상의 근원을 밝기 위하여 주역, 춘추, 시경, 서경 연구에 심려를 기울여왔다. 한국청년유도회를 설립해서 제2대 회장을 역임했고 4.19 세대로서 4월혁명연구소 창립 발기인이며 성대 민주열사상 건립추진위원장, 유교진흥대책위원회 위원장, 성균관 유교문화연구위원회 위원장, 유교신문 편집인 겸 주간, 성균관 태학지 번역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이번 저서로서는 새 시대를 위한 시경, 새 시대를 위한 춘추, 새 시대를 위한 주역으로 2001년에 성균관에서 삼정역주 성균훈로상을 수상했고 새 시대를 위한 서경, 새 시대를 위한 대학, 중용, 민중유교사상, 공자, 세계 속의 한국 문화, 세계 속의 한국 정신, 세계 속의 한국 유교, 정통 가정의례, 성혼록, 조광 죽보 이런 책들을 많이 지으신 이 책을 제가 과거에 이 스님부터 하살반듯 여기 보면은 도통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통천지. 이걸 이제 휘호를 주시고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그 형식은 우리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 본질적인 정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대도 적합하게 잘 활용을 하면은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국 예절이 그 정신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계 속의 한국 예절을 같이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머릿말에 예절은 인간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개발하여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루 분수를 살피고 위아래를 분별해서 서로 편안한 관계를 설정하는 준칙이다. 때문에 이것은 지식사회의 인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능과 인간 행복을 길이 보장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주역에서 예절은 호랑이 꼬리를 밟을지라도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아니하며 형통하니라고 설파하였으니 이것은 예절의 친화력이 막강하여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예절을 갖추면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믿고 화합하여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여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예절의 막강한 친화력과 문제 해결 기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예절의 철학적 기조가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말미암아 하늘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따르는 보편적 행동 원리에서 연유한다. 이 인성과 천리를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므로 사람은 물론
천지 신명과 금수 곤충까지도 모두 교통하여 접근하고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이게 서문에 이야기하고 있고, 예절의 막강한 시나리오과 신뢰성 그리고 문제 해결 기능에 착안하여 일찍이 성왕은 생활 예절과 의식 예절로 분류하여 그 규모와 절차를 제정하였으니, 생활 예절은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항상 실천해야 되는 화합 질서인 바 곧 오륜삼강이요. 을의 예절은 인생 행로의 급격한 변환기의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거행하는 행사인 바 곧 관혼상제와 조빙 굴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 내용들이 머릿말에 이어서 예절 강의, 예절이란 무엇인가로부터 해서 다음에는 윤리 도덕의 부흥과 예절 교육, 충효의 예절, 한국 예절의 뿌리 확인, 한국 예절의 역사 확인, 현대인의 효, 주례의 의미 찾기, 주례에 관한 몇 가지 상식, 절을 하는 예절 법도, 신혼여행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당부하는 걸,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온다마는 이 가운데서 현대에서 조금 그 의미를 새겨보고 그 뜻을 기리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들은 거의 정통적인 정통 우리 한국 유교의 그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속에 현대에 맞는 어떤 한국 예절을 다시 한번 재음미하는 형태로 그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말이냐면,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은 고루 구색을 갖추어 서로 잘 어울려서 두루 조화를 이룬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복 문화는 모양과 색상과 종류가 다양하고, 우리의 음식 문화는 모양과 색깔과 맛을 살려서 다양한 그릇의 차림상을 갖추며, 우리의 주거 문화는 안채, 바깥채, 행당채, 별당, 문간채 등의 여러 가지 건물을 배치하며, 우리의 저장 문화는 비축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창고, 곳집, 광, 도장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또 장롱, 괴상자, 광주리가 있고, 또한 장독대와 시렁, 처마에까지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음악 문화는 대동화합을 숭상하여 남녀노소는 말할 것도 없고 새나 짐승 그리고 초모까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합창과 만무를 숭상하였으니,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 우리 미풍양속, 우리 한국 예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절의 사회적 기능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면 예절이란 사람의 모범적인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막연히 예절을 실천하라고만 하면서 그 기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의 예절, 우리 동양의 예절, 우리 유교의 예절은 그 기준을 하늘과 땅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인류 문화의 창조력을 하늘과 땅에서 본받고 있습니다. 고 설명합니다. 예절이란 인류의 최고급 문화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고급 사회를 형성하여 사는 것도 있고 또 저급 사회를 형성하여 사는 것들도 있는 등 만물이 사는 형태는 각양각색입니다. 때문에 인간 사회의 생활 표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했을 때 동양의 성인들은 하늘과 땅을 본받아야 된다는 법천효지를 일찍 추적해서 주창하였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하늘처럼 높은데 예절은 땅처럼 낮추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있고, 그래서 예절은 공경심으로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몸을 낮추어 모든 것을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이라는 건, 그 예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예로부터 지나친 공소는 예절이 아니라고 하는 말, 곧 과공비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아 들어 업을 할 때 최고 존경은 손을 이마까지 들고, 중간 존경은 손을 턱까지 들며, 보통 존경은 손을 가슴까지 드는 법인데, 상대에 따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중심적 가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최고의 존경을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자기의 중심적 가치를 상실한 인간으로 비굴한 존재에 지나지 못한 것인즉, 여러분은 장차 한국 사람의 중심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정통의 예절에서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데, 현대로서는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녀 평등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정신적으로는 받아가되 형식적으로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설명 중에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천복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작은 것은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은 우리가 얘기할 때 오복을 치아도 오복이라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정통 우리 예절에서는 오복이라 할 때에 첫째는 오래 사는 수, 둘째는 부자가 되는 부, 셋째는 몸과 마음을 강령하는 것, 건강하고 이렇게 안녕하는 것, 넷째는 착한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유호덕, 다섯째는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고종명, 이것이 개인의 행복이다. 그리고 오복이라고 했던 거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전통 우리 예절에서 전통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 고유한 오복의 형태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륜의 인간관계를 더욱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백복을 받습니다. 고인들 백복. 백복은 주로 혼인식에서 많이 씁니다. 혼인을 통하여 두 집안이 융성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보다 더욱 잘하면은 천복을 타는데, 천복은 한 나라가 융평하여 국태민안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 서정기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만복입니다. 그러니까 백복, 천복, 만복이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복은 뭐냐? 만복은 천하가 평화롭고 풍족하여 문명세계를 건설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검수곤충까지도 전부 안락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만복을 받으면 최고의 문명시대를 인정하는 봉황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즉 태평성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본받는 예절의 사회가 사회적 기능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계를 구현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천지 진리의 핵심적 본체입니다. 하늘과 땅의 진리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배운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스스로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학자가 자기 개발의 노력을 하는 길, 즉 인격 수양을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연구한 바와 같이 성, 심, 의, 지를 수행하는 내면 구조의 개발과 말씀은 행, 실행할 행을 수행하는 외면 구조의 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구조와 외면 구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먼저 내면적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공자는 9가지를 생각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9가지를 생각하는 게 바로 구사를 얘기합니다. 9구자 생각사자라서 구사는 시사명, 청사총, 색사온, 모사공, 은사충, 시사경, 의사문, 분사난, 견득사이.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이게 좀 그대로 우리가 내적인 어떤 구조를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9가지가 바로 우리가 공자님이 특별히 강조했던 내면적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9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구사라 해서 항상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시사명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보는 것은 밝을 것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진리나 이런 걸 터득할 때 밝은 쪽, 오직 밝은 그 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금만 보거나 부분만 보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보는 시력을 개발해서 넓고 굵게 사물의 진리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게 여기 시사명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청사총입니다. 듣는 것은 총기가 있는 것을 생각하라. 들을 때는 총기가 있게 들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은 귀밝을 총자입니다. 사람은 말의 핵심을 똑똑히 들어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에는 핵심을 꿰뚫어 듣는 이해력을 길러서 한 번에 척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공자의 제자 안현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청사총에 해당되는 아주 우수한 인재였다고 볼 수 있죠. 셋째는 색사온입니다. 색사온은 얼굴색은 따뜻할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정이 넘친 사람이 좋습니까? 냉정하고 살기 등등한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은 부침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사는 곳은 활기가 넘쳐야 됩니다. 오래 장수하려면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얼굴색이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군자는 여기 보면 군자는 3번 변한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엄연하고 직접 대하면 따뜻하고 그 말을 들으면 씩씩하다고 했지요. 얼굴에 따뜻한 화색이 돌면은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다음 넷째는 모사고입니다. 모는 모양새. 모양새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라. 인간의 모는 용모를 합니다. 인간의 용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용모가 단정하고 공손하면 어젓하고 여유가 있는 것이며 그 용모가 난잡하고 추잡하면은 남이 얕봅니다. 공은 내면의 경건하고 신중한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지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해자중하여 가볍게 처신하지 말고 또한 만사를 경건하게 처리하여 무불경에서 곧 공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공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 외국에도 뛰어난 회사, 아주 설리 있는 회사에서는 그 몸가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는 그런 최근에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발을 신는 거라든지 옷을 걸치는 거라든지 혹은 모자를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은사충입니다. 말을 할 때에는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말이란 사람의 의사를 표현해서 전달하는 도구인데 이것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남을 속이는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속이고 나아가 하늘을 속이는 죄악을 범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여기 나온 충은 본래 진실하게 남에게 대한다는 뜻이었는데 진나라 이후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말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실하게 진실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여덟째는 사시경입니다. 사사경입니다. 앞에는 일사자, 뒤에는 생각사자 해서 일을 할 때에는 경건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크고 작은 일이 있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일을 할 때는 신중하고 경건하게 도모하여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슬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재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을 건성건서로 하거나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지시를 받았을 때 그때 하는 어떤 그 개인의 경건한 태도, 예, 이런 부분이 신중하고 경건한 어떤 이런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은 역시 지금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의사문, 의는 의심, 의자. 의심이 나면 물어볼 것을 생각하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능이 높아지고 지각이 생기면 사물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나는데도 물어보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의 결과가 안 좋거나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나면 물어보라는 얘기는 지금의 그 학문하는 태도도 이걸 그대로 견지를 하는 그런 것이고, 또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제대로 이해를 한다는 그런 게 최근에 바뀐 건 뭐냐면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뭘 권장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는 분사난입니다. 분노 분산. 분노할 때는 어려운 것을 생각하라.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뭐냐면은 분노심은 인간의 충격에도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초에 제압해야지 일단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에 이르면은 못하는 짓이 없어서 무서운 사건을 저지릅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고 허무하기 거지없어서 누구나 이성을 잃은 행위를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는 항상 그 어려움을 생각함으로써 분노를 스스로가 억누르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스스로가 자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견득사의, 볼견자 얻을 득은 이득을 보면은 사회 정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득을 보면은 이게 옳은 일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득은 이득인데 단지 재물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권세나 명성까지도 포함된 것이며, 의는 마땅함으로 개인적 자격과 사회적 공평성에 비추어 합당한 것만을 취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부분은 이제 내적인 부분이라면은 외적으로 또 강조되는 부분은 또 이율곡 선생님도 많이 강조했던 구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다음은 인간의 외부 구조를 분석하여 예절에 맞는 품행을 논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 거지가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 자세인데 예절을 갖추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장차 세계의 가장 활동력이 많은 인류 명사들에게 한국의 예절을 보여주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한국 사람이 제일 멋지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얘기에서 말한 다음에 9가지 용모, 즉 구용을 갖춰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구사와 구용은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수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혹시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가끔 인용을 하면은 역시 문화민족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구용이 뭐냐면
족용중과 수용공, 목용단, 구용지, 성용정, 두용직, 기용수, 이병덕, 색용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전부 용자가 들어가죠. 용자가 이런 것은 무엇이 있는 모양인데, 즉 맵시가 나는 외적 자세죠. 용은 용무하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데 의식에 맞는 태도로 영어로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젊은 사람들 이런 부분 모르면 한국이 상당히 우수한 문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티켓이라는 그런 서양 문화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족용주입니다. 족은 발족자입니다. 발의 맵시를 무겁게 하라는 뜻입니다. 발은 경망스럽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묵직하게 제자리에 딱 서 있어야지 진중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특히 예식을 할 때에는 각자의 위치에 가만히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난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모양, 뭐 따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예외지만 우리가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될 경우는 족용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용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손의 맵시를 공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즉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포개 잡으라는 말입니다. 예법에는 길한 일은 왼쪽을 숭상하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숭상하기 때문에 혼례나 제례 같은 길한 일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장례나 군례 같은 흉한 일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원래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셋째, 목용단입니다. 목은 눈목자입니다. 눈 맵시는 단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눈을 감거나 부릅뜨지 말고 적당한 크기로 뜨고 눈 동자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고정시키란 말입니다. 눈은 마음의 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고 산란하면 그 눈동자도 초점을 잃기 쉽습니다. 넷째, 구용지입니다. 구는 입구자입니다. 입 맵시는 말을 그치고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망스럽고 말이 많거나 입을 삐죽거리면 볼성사납지요. 특히 처음 보는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보이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한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혼례식을 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고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식 날 아침에 신랑의 아버지는 사당에 가서 오늘 몇째 아들이 무슨 성신의 몇째 딸과 혼인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뢰고 거기에서 장가가는 아들에게 술 한 잔을 주고 격려하여 말하기를 가서 너희 아내를 맞이하여 오너라. 너희 어머니의 일을 계승할 사람이니 절대로 너희 아내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마라. 이걸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부 어머니는 이런 전통이 있다는 거지만 신부 어머니는 대청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의 일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계시키며 주머니를 하나 줍니다. 신부 어머니는 왜 이 주머니를 주었을까요? 주머니는 평상시에는 닫아두고 필요할 때만 여는 거죠. 입을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성용정입니다. 성은 뭐냐면은 육성할 때 목소리성자죠. 음성의 멋은 고요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정수가 사람의 목소리가 고요해야지 시끄러울 때면 듣기 싫습니다. 더욱이 큰 기침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섯째는 두용직입니다. 머리 두자. 머리의 맵시를 꼿꼿하게 똑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두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꼿꼿하게 세워야 사람의 모습이 되지 옆으로 비스듬히 눕히거나 아래로 숙이면 사람 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머리가 기울어지면 간사하게 보았고 머리를 숙이면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기용숙. 기는 공기 기자. 기용숙. 이건 뭐냐면 호흡의 멋은 삼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법은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이므로 그 숨소리를 낮추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씩씩거리거나 드릉 하면은 천박스럽게 보이지요 하는 내용입니다. 여덟째는 입용덕. 입은 설립자입니다. 서 있는 맵시는 덕성스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서 있을 때에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서되 안정감이 있고 자연스럽게 덕풍이 있어서 남에게 호감을 줘야 하지 나약하게 흔들리거나 오만한 자세를 취하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군인의 자세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홉째는 색용장입니다. 색은 얼굴색입니다. 얼굴색의 맵시가 씩씩하고 공경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야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밝고 명랑하지 죽을 상을 하거나 오만 상을 찡그리면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옛날에 순임금은 삶이 비록 고통스러워도 아침에 일어나면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 피는 무궁화를 순임금의 꽃으로 명명하여 순화라고 했으니 여러분도 마음의 거울에 생긴 얼룩을 깨끗이 지우고 얼굴의 참모습을 간직하면 저절로 장경한 품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9가지 맵시, 즉 구용을 해설하였는데 내부 구조는 인간의 진실성 문제로 신뢰의 원천이고 외부 구조는 인간의 아름다운 멋의 문제로 인간 매력의 바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사와 구용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도 그 정신은 살려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천하면은 좋은 전통으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전통 예절이 매우 그게 건전하고 참으로 수준 높은 것이었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외국인들에 비해서도 우리가 한 점의 손색도 없을 정도로 우수한 민족이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구사와 구용은 단번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수양을 통해 익혀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